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출의 100%를 원두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퀘스트윈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생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카페에서도 보면요, 원두 납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인 사장님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도 많이 알다시피 생두의 가격, 원재료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보통 적게 오른 생두 같은 경우가 거의 150%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오른 커피는요 200%에서 250% 정도 인상된 커피들도 많습니다. 생두 가격이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커피 지수라든지 환율 또는 생산량 감소라든지 물류비가 상승한다든지 또는 일부 생두 회사에서는 이미 저렴하게 구매한 생두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들이 다 만나가지고 커피의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피날레를 꽂은 게 바로 경기 침체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의 거래처인 카페의 원두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심지어 잘 나가는 로스팅 제조회사들의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영세업체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이 제조사 입장에서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원두 납품 가격을 결국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두 가격 폭등은요, 최근에 조금 이슈화 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비단 최근 문제가 아니라 거의 4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야금야금 계속 올랐습니다. 보통 저는 이거를 심장을 파고드는 펀치라고 하는데요, 이 생두 가격 인상으로 펀치를 한 대 맞으면요, 가슴이 매우 아프고 회사는 영업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을 제외하고 거의 3년에서 4년 동안 한 3대 정도의 펀치를 맞은 것 같은데요, 제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강력한 펀치가 날라오는 생두 가격 인상이 생길 때마다요, 저의 경쟁사들은 모두 다 원두 납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저는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두 납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대중들에게 대대적으로 원두 납품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요, 첫 번째 펀치를 맞을 때는 저와 같이 원두 납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동결한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펀치를 맞으면서 거의 대부분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원두 납품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원두 납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가끔 속상한 거는 뭐냐면요, 아니 생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납품 가격을 유지하는 거야? 혹시 품질이 떨어지는 생두로 바꾼 거는 아닌지 이거를 좀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원두 납품하면서 커피의 퀄리티가 단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적 없죠. 저는 지금까지 생두의 가격에 타협하지 않고 원두의 퀄리티를 계속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요, 생두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오르면은 오른 대로 그대로 다 쳐맞았습니다. 심지어 타 회사들이 생두를 사재기할 때 저는 사재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생두들만 구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이 긴 기간 동안 원두 납품 가격을 단 100원도 올리지 않고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이 자동화 시스템과 대형화 설비의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예상한 것처럼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대형화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데 모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요, 노력으로 오르는 생두 가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납품량으로 제가 얻는 적자를 그대로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통 한 대의 펀치를 맞으면요,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펀치 한 대를 맞고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미친 듯이 노력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팽창시켜서 1,000만 원의 적자를 복구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에게 2,000만 원의 적자가 생겼다. 저는 어떻게든 영업을 해가지고 이 2,000만 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거래처를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조금 미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요.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유튜브 채널의 파급력과 대형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모든 조합이 잘 맞아가지고 아무튼 겨우겨우 극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펀치를요, 한 번에 다 맞은 거는 아니고요. 한 3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한 1년에 한 대씩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적자가 생기고 힘들게 노력해서 메꾸고 또 적자가 생기면은 힘들게 노력해서 메꿨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생두가격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생두가격 이슈 펀치를 거의 한두 달 만에 3-4대를 그냥 맞고요. 그리고 너 조금 있다가 몇 대 더 맞을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원두 납품 가격이 오르는지 여부인데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쳐맞으니까요. 버티는 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원두 납품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도 올리지 않고 거의 7대에 가까운 펀치를 그냥 계속 두드려 맞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일부 원두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비랑 생산 원가를 더하면요. 마진이 거의 0%인 원두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0%라고 하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원두를 많이 납품해도 사실상 거의 운영하는 게 힘든 수준까지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역시나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아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제 진심을 안다고 하면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말 조금만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와 더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원두 납품 가격은 아직 인상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얼마를 올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즘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조금씩 녹여가면서요, 제 회사의 자본금으로 계속 그냥 버티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유튜브도 찍고요. SNS 활동도 하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출장 시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상할 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캐스트빈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햇바!